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두 가지 모습을 알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접하고 있지요. 모두가 숨쉬고 살아가는 오프라인 세상과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온라인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 세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세상의 정보와 콘텐츠들이 오프라인 세상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기기들이 보다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기기. 하지만 정작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우리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그 공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일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온라인 공간과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디지털 성폭력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합성 혹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이를 저장하고 게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를 성적인 모욕이나 비하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법 촬영 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불법 촬영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불법 촬영이란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개인 공간, 대중교통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불법 촬영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에는 동의 없는 촬영을 기반으로 한 내용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불법 촬영 범죄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처럼 웹하드나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또는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내가 촬영자가 아니라서 혹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서 가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 촬영물의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인데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단체 채팅방이나 SNS 댓글 등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인 모욕, 비하, 혐오 표현 등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글로 적거나 대화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거나 해당 불법 합성물을 유포, 게시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성적 괴롭힘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폭력의 유형으로 집단과 익명성 뒤에 쉽게 숨을 수 있기에 이와 같은 행위로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모든 그루밍 행위입니다. 이는 누군가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SNS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적인 신체 촬영물이나 성적인 영상, 만남 등을 요구하는 범죄인데요. 불법 촬영과 같이 디지털 공간의 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 유형은 아닐지라도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넓은 범위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해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인데요. 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피해자가 되어 있거나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공유나 소비를 통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처럼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두 세상,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행동이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도 하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편리함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거나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고 또 누군가는 방관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디지털 기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나 자신과 주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온라인 공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온라인 공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거나 아무렇지 않거나 일상 같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지금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A. A는 부푼 꿈을 안고 교실로 들어서서 절친인 C와 메시지를 나눕니다. A야, 학교야? 응. 너는? 우리 학교는 너무 별로야. 거긴 어때? 한 봐봐. 어때? 좋지? 오, 완전 부럽. 반 애들은 어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많이 어색해서. 방금 처음 봤는데 당연히 어색하지. 인정. 크크. 길동이랑 현철이 방금 만나서 찍었어. 부럽다. 다 같이 있네? 난 없는 듯. 유유유. 나만 여기 왔나봐. 유유. 그래도 잘 찾아봐. 혹시 모르잖아. 그런가? 알았어. 한번 찾아보고 알려줄게. 아는 애 찾은 것 같아. 아, 진짜? 누구? 근데 사실 좀 헷갈려.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 예전에 알던 애 같은데 아닌 것 같고 헷갈려. 물어보던가. 출석 안 불렀어? 이름은 B가 맞는데 좀 다른 것도 같고 유유. 그리고 물어봤다 아니면 어떡해. 창피하잖아 유유. B면 나도 아는데. 같이 학원 다녀서 친했어. 아 그럼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얘 비 맞아? 잘 안 보여. 정면을 보여줘야지. 몰래 찍는데 정면을 어떻게 찍냐? 대충 봐봐. 아무튼 방금 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 다른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응응, 고마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내는 행위는 괜찮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야기는 이제 C에게로 넘어갑니다. C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A의 친구를 알아낼까요? 얘들아, 혹시 이 친구 알아? 누구야? 모르는 앤데? 처음 보는데. 나도 처음 봄. 근데 얼굴 뭐임? 크크크. 겁나 웃기게 생겼네. 크크. 아는 애야? 학교 어딘데? 아니, 모르는 얘인데 이름은 B고 혹시 아는 앤가 물어보려고 했지. 학교는 XX 중. 오, 다리 늘씬. 그니까 크크. 완전 아이돌빌. 각선미 미인이야? 근데 얼굴이 어우야. 크크크크. 야, 장난 그만하고. 아는 사람 없어? 얘 누군지 꼭 알아야 해? 알면 좋긴 함.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알아보는 수가 있지. 그냥 헛소리일 듯. 쟤 원래 아무 말 머신. 뭐래? 뭐 한 거야? 내 인스타 들어가 봐. 야, 돌았냐? 왜? 이러면 금방 찾음. 크크크. 미친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미친. 오, 벌써 반응 온다. 댓글 봐봐. 드립 폭발. A가 찍은 B의 사진이 누군가의 SNS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B의 사진을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괜찮은 것일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동안 묵묵히 단톡방을 지켜보던 E. 사실 E는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고민하던 E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아, 뭐래. 응? 사진 막 올리고 이러면 넌 늘 너무 진지하고 걱정이 많아. 어차피 보는 사람만 보는 거라 괜찮을 듯? 봐도 모름. 멀리서 찍은 거라. 비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아, 뭐래. 진짜 짜증나게. 싫으면 네가 나가던가. 완전 가뿐싸. 워워, 진정.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알아내면 알려줘. 알았어. 크크. 친구들의 반응에 의기소침해진 이는 결국 말을 더 하지 못했습니다. 늘 걱정이 많다, 유난히 진지하다는 친구들의 말이 듣기도 싫었고, 게다가 다들 아무렇지 않은 것을 보면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는 더 이상 이 대화에 끼어들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사실 이는 사진 속의 친구가 B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E와 B는 동네 친구로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는 척을 하면 이 상황에 말려들 것 같고 B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니
걱정이 돼서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B한테 알려줘야 할까? 괜히 알려줬다가 나 때문에 일이 커지면 어떡하지? 어차피 서로 학교도 다르니까 모른 척 할까? 괜히 얘네하고 어색해지면 힘든데. 그래, 괜히 건들지 말자. 안 끼어드는 것이 제일 나아. 그렇게 이는 친구들을 말리지도 B에게 이 상황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B의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계속 퍼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이 상황에서 내가 E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다음 날 A는 조금은 익숙해진 새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메신저를 켰죠. 그런데 낯선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B의 메시지였습니다. A는 B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나 같은 반인 B야. 너 A 맞지? 응, 맞는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알려줬어. 아, 근데 무슨 일이야? 너 이거 봤어? A는 갑작스러운 B의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얘 나한테 왜 이러지? A는 B가 보낸 링크를 눌러보았습니다. 링크는 A가 찍은 사진이 담긴 누군가의 SNS 게시물로 연결되었습니다. A는 그제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거 네가 찍은 거지? 빨리 말해. 내가 찍은 건 맞는데 내가 올린 건 아니야. 찍은 건 너 맞잖아. 그건 그런데 거기 댓글 달린 거 봤어? 아니, 아직.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A는 B의 메시지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덜컥 겁이 났지요. 한참 후에야 A는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B는 A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A는 B의 반응에 처음에는 겁도 나고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운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확인하려 한 건데 SNS에 올린 건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니,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큰 문제야? 진짜 내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B가 과민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A와 친구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A가 아닌 다른 친구들만의 잘못일까요? 이제부터 친구들과 함께 A, B, C, D, E, F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서로가 가진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공격이나 비난의 말을 담아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A, B, C, D, E, F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A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A와 그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이 사람은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이야기 속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A의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A는 친구들과 떨어져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같은 반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B의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인 C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A의 행동은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A의 행동이 B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심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행동은 타인의 동의 없이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제3자에게 유포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문제적 행위인 것이지요. 또한 이처럼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A의 친구인 C의 행동입니다. C는 비록 A가 전송한 사진을 받은 입장이지만 이때 A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A가 보내준 사진을 D와 E, F와 같은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유포행위는 B에 대한 폭력이며 이와 같이 해당 사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친구에게도 폭력을 가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와 F의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공유받은 사진일지라도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내가 모르는 제3자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성적인 농담, 외모 품평 등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온라인상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것은 피해를 더욱 크고 빠르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E의 행동입니다. E는 친구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의견에 휩쓸려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 상황을 방관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지요. 물론 누구나 모든 폭력에 개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상황에서도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회피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는 불편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바로 불편을 이야기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B입니다. B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자신의 반에서 그저 일상을 보냈을 뿐인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외모 품평, 공격성 발언, 성희롱적인 발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친구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온라인상에서 듣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알아차렸다는 점에서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B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A와 C, D, E, F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피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B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러한 사건은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는 너무 쉽게 일상의 모든 것을 사진이나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거나 기록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피해가 오프라인 못지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온라인 기반 성폭력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되어 퍼져나가며 그 피해가 가중되거나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즉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중의 이해도가 오른 상태이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체를 조롱 또는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소비하는 행동은 폭력입니다. 메타버스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의 캐릭터 아바타가 하는 행동은 그저 가상 공간에서의 재밌는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나의 행동이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상대방의 캐릭터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친구의 외모에 대해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친구가 나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 친구의 사진을 찍어서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지, 동의나 합의를 구했는지,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A의 이야기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려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 물어보기보다는 그 친구에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이름이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며 미안한 마음의 표현과 함께 솔직하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누군가에게 호감이 가거나 친해지고 싶을 때 혹은 다른 친구에게 상대방을 소개해주고 싶을 때는 솔직하게 그 친구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거나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과 공유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가 단순한 데이터의 공유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고리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속에서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거나 어쩌면 피해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라인 속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야 하며 그 과정을 무시한 채 누군가를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콘텐츠로만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친구는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란 함께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가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공간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래서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소유하거나 재미나 나의 감정 해소를 위해 소비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은 거래되거나 소비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나의 자아는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소유될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것이라는 것을요. 타인과 교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 맺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나의 세상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지, 나의 삶 영역의 어떤 부분이 확장되는지, 평등하게 소통이 가능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수평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투명하게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확장되는지 알 수 없다면 이러한 관계 맺기는 대부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상대방은 나의 이름, 거주지, 학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평등한 소통과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무리하거나 불편한 혹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받거나 요구를 하는 것 역시 올바른 관계 맺기라고 볼 수 없지요. 다음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큰 돈이나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사용하는 SNS의 계정 외에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요. 이러한 경우 우리는 평등한 소통을 통해 이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경우는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유하거나 소비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는 이 관계 맺기를 지속할 것인지 무엇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세상이 가진 익명성이란 누군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방적인 관계 맺기를 요구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익명성을 악용하는 경우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착취하려 하거나 혹은 관계를 빌미로 성적인 관계나 불법 행위를 권유하거나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을 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정말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의심하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과 달리 상대방의 표정이나 배경,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인지 또는 올바른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요구나 제안인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경계를 인식하고 어느 것이 허용되며 허용되지 않는지와 같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결정에 따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선생님 또는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상의해보세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존엄하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거래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으며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디지털 성폭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가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제시되는 내용을 보며 이 중 무엇이 디지털 성폭력인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내 친구가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걔 하는 행동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보여주려고 촬영해서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순수한 의도니까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타인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재가공해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내가 합성한 건데 봐봐. 이거 걔잖아. 완전 망가뜨려놨네. 웃기지? 단톡방에 올릴까? 한번 올려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비하, 조롱, 괴롭힘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유머일까요? 세 번째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야, 내가 최근에 본 영상 있는데 그거 장난 아니더라. 어디서 보는데? 내가 저번에 알려준 사이트 있잖아. 거기서 보면 됨. 오, 감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일까요? 네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 조롱을 하는 행위입니다. 연예인이라고 다 예쁘고 잘생긴 건 아니네. 우와, 몸매 진짜 좋네요. 추천합니다. 개그우먼이 열심히 웃기려는 노력은 안 하고 남자만 꼬시고 다니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댓글을 달아도 괜찮은 걸까요? 다섯 번째는 단톡방 등에서 누군가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공격,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옆반 되지 않은 사람. 아, 걔? 알지? 왜? 걔 오늘 아침에 복도에서 넘어지는 거 봤는데 땅이 흔들리더라. 어쩐지 갑자기 보수공사하고 있더라니. 흔들흔들 열매 먹었나 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친구들과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너도 나도 다 하는 이야기니까 나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섯 번째는 온라인에서 나의 신체나 성적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신체나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온라인에서는 알고 지낸 지 꽤 됐는데 실제로는 본 적 없잖아. 그치. 혹시 얼굴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내줄 수 있어? 사진? 응. 그래도 꽤 친해졌는데 아직 얼굴도 모르니까 더 친해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알았어. 기다려봐. 보내줄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나요? 일곱 번째는 얼굴이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성적 이미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저번에 전신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로 한 거 기억하지? 기억하는데 얼굴 나오는 건 좀 그런데. 아, 그래? 그럼 얼굴 안 보이게 찍어줘. 그래도 상관없어. 응, 알았어. 좀만 기다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덟 번째는 이미지 제공이나 만남의 대가로 금전이나 숙소 및 식사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응? 왜요? 아니,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코인 노래방도 가고 하자고. 에이, 아직 잘 모르는데 만나는 건 좀... 저번에 그 카페 가보고 싶은데 비싸서 못 갔다며. 내가 사줄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앞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했거나 불편했다면 그 느낌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들은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하거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의 발생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난 그냥 농담한 건데. 다른 애들도 다 그 정도 말은 하는데. 근데 솔직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소리 듣지. 친해지려면 뭔가 나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적인 태도를 가져봅시다.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재미로 소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누군가의 피해 영상이나 사진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당해도 싸다 혹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자체만으로 존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싸다,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찍혀도 되는 사람과 찍어도 되는 사람, 성적 댓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되는 사람과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봅시다. 혹여나 온라인에서의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진 않았는지, 나의 행동이 가해 행동이 되진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에게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일찍 도움을 청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발생한 피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탓하지 말고 보듬어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혹시 자기 자신이 아닌 주변에서 누군가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된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피해자를 지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심코 들어간 웹사이트에서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수시기관 112